한국에 있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개정된 EB5 제도 하에서 프랙티컬하게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한두 문장 정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인데, 투자금 회수는 EB5라는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at risk investment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투자금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투자 이민의 심사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투자금을 80만 불, 105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 돈이 이거 어떻게 되지? 혹시 사고 생기면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투자 방식이든 단접 투자 방식이든 나의 투자금은 회수가 개런티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EB5 프로그램을 이게 뭐 투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칙적으로는 투자 이민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조항인데요. 투자금 회수는 절대 보장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걸 절대 명문화시켜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투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명문화시켜서 나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이 리지널 센터가 지금까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얼마나 많이 투자금을 반환을 했느냐, 투자자들이 회수를 받았느냐라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봐야 하고요. 이게 개런티 하지 말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투자금의 반환을 문서상으로 반환해준다고 100% 개런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나중에 프로젝트가 잘 되고 투자금 반환할 여유가 생겼을 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보는데, at risk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위험 부담을 진 투자 행위여야 되지, 원금 회수를 개런티 받는 것은 말하자면 이 EB5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EB5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투자 계약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만히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다 받고 나서도요, 아직까지도 원금 회수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이게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일반인들은 그걸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말씀하신 게, 그 리지널 센터가 또는 그 리지널 센터와 같이 일을 하는 뭐 이주공사라고 표현하죠. 거기서의 과거 케이스들을 놓고 봤을 때 영주권 발급 이후에 투자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해온 사례들이 충분하냐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하자라는 거고, 그거에 더불어서 계약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실제 투자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이것도 역시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투자자로서, 보통은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 이건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투자 계약서에서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권한, 지렛대라고 할 텐데, 레버리지죠.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금을 내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상법상 계약 조항을 평가함으로써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중간에 드렸던 것 같고요.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의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걸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투자 결정이라고 하면, EB5 투자 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겠죠. 그걸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하는데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서 종합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